네, 실제로 출장 컨설팅을 나가게 되는 것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또 메시지를 통해서 집안에 어떤 그림을 걸어두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그림 집안에 꼭 두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게 되면은요, 기본적인 재물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건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복까지 다 따르게 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 풍수적인 이유, 그리고 오랜 설화까지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여러 가지 풍수적인 의미는 보통 역사적인 연원에서부터 많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드는 그 액자라는 것도 조선 후기 사회에서 아주 성행했던 그 민화에서부터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우리가 집안에 걸어두면 재물운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잉어입니다. 잉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잉어는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풍요와 재산적인 의미를 가장 먼저 상징을 했습니다. 자, 역사적인 사료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선사시대의 기록을 찾아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물고기 모양이 그려진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직접 수렵 채집하는 것이 곧 삶이자 재산이자 모든 것이었죠. 이 물고기 모양만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역사가 좀 지나서 삼국시대 때에도 이 물고기 모양이 번영의 상징인 게 남아있는데 바로 신라시대 천마총에 있는 금제 허리띠에서 물고기 모양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물고기 모양은 단순한 재물운을 떠나서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서도 부와 번영을 의미하는 그러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고요. 그 이후 물고기를 주로 하여 그림 그려진 어해도가 많은 집안에 걸려 있었던 그 역사적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찰에 가보게 되면은 풍경 다 아시죠? 풍경에 보면은 어떤 모양이 달려있죠? 물고기 모양이죠. 이런 부와 풍요뿐만 아니라 항상 깨끗한 그런 청정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잉어를 비롯한 각종 물고기와 관련된 상징인 겁니다. 자, 이런 오랜 역사적인 의미, 어찌 보면은 우리의 뼛속까지 남아있는 그 재물운의 상징인 잉어 혹은 물고기와 관련된 그 그림들을 여러분들 집안에 걸어 두시면은 2024년뿐만 아니라 언제나 집안의 그런 풍요로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풍수 액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잉어와 관련돼서는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왕상빅리라는 겁니다. 이 왕상빅리는 한 설화에서부터 비롯되는데요. 중국에 있는 왕상이라는 한 효자가 자신의 계모를 위해서 한겨울에 잉어를 구하려고 물가로 갑니다. 하지만 꽁꽁 얼어 있죠. 꽁꽁 언 얼음을 깨지를 못하자 어떻게든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맨몸으로 얼음을 녹이려고 눕게 됩니다. 그때 얼음이 저절로 쫙 갈라지면서 잉어 2마리가 확 튀어 올라오게 되는데요. 즉 왕상빅리라는 말은 이러한 지극한 효심을 나타내는 그 상징물로서 잉어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이 잉어와 관련된 것을 집안에 걸어두게 되면은 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풍요로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깊은 역사적인 의미, 설화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18세기, 19세기에 그려진 효제 문자도를 보게 되면은 유독 이 효도 효자라는 글자에 잉어가 올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 책에서도 제가 운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강조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돈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게 곧 재물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떤 재물운, 사업운, 애정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한 번에 좋아지게 되고 또 모든 게 다 한 번에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의뢰인들 만나고 또 수천 분 이상을 컨설팅 해드리면서 알게 된 이런 운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얻게 된다, 재물운을 얻게 된다라고 했을 때 돈이 그냥 들어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돼서 입신양명을 한다라든지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일을 열심히 한다라든지 건강이 좋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가 나가지 않다라든지 그런 재물운,
관운, 건강운 모든 게 다 연관지어서 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너무 특정한 운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의 일생의 운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물고기와 잉어 혹은 어류와 관련된 그림은 재물운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그 재물이 들어오기까지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또한 입신양명하여 출세를 하는 부분까지 다 포섭을 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2024년뿐만 아니라 집안의 재물운을 상징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고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그 문양에 대한 것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는 몰랐지만은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조분들은 꾸준히 해오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의미를 나누고 뭘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부자라고 하는 거, 잘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삶보다 더 나아지기 위함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노력과 더 많은 생각과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곁에서 굳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혹은 여러분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쉽게 말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는 조금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진정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우리의 번영과 풍족함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고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